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 거울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즘 내 얼굴 왜 이렇게 칙칙하지? 그 순간을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서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현재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전달되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75세가 된 지금도 수술대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환자들과 마주하며 변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눈빛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폐경을 지나 6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에는 처진 윤곽과 늘어진 피부, 그리고 손등 위로 번져가는 검은 얼룩들이 제 나이를 조용히 드러내듯 나타났습니다. 아, 나이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어느 날은 기운이 쭉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업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손에 도구를 쥐는 대신 식탁 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먹는 뷰티였습니다. 값비싼 에센스나 화려한 미용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제가 입에 넣는 작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무가당 요거트에 꿀 한 스푼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더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합을 10년 넘게 꾸준히 섭취해왔고 그 변화는 제 피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만질 때마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칙칙함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한층 더 맑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자신의 몸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요거트 한 컵일지라도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거울을 보며 고민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에 나는 여드름이나 밤을 새운 날의 칙칙함 정도였죠. 하지만 60대가 되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손등을 내려다보았을 때 문득 느꼈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고 누렇게 변해가는 듯한 그 느낌. 햇빛을 받아도 반짝이지 않고 어딘가 탁한 그 모습. 아, 내 피부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환자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참 피부가 고우세요.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만약 제 얼굴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 단순히 나이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품을 사용해 보았고 유명한 에스테틱 샵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결국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그 습관 속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분석해오며 항상 느껴왔던 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결국 내부 상태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요거트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요거트를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까 싶어 꿀과 오이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몸에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피부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얼굴의 당김이 사라졌고 거칠던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구나.
뭔가 진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사 방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어떤 조합이 피부에 더 잘 맞는지 실험하듯 하나하나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한 레시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습관이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과 그 시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TV에서 본 유명 브랜드의 크림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고가의 세럼을 얼굴에 바르며 매일 밤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분명 피부에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구입했고 정성껏 발랐는데도 피부는 어느 순간부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탄력이 사라지고 윤기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이러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때때로 실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피부는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나 고가의 세럼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으로만 가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피부도 몸의 일부이므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바로 장 건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장을 통해 흡수되며 그 결과가 피부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피부 상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학설은 아니지만 장 건강과 피부는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조합은 무가당 요거트에 천연 벌꿀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평범한 식재료이지만 함께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요거트는 장을 정화하고 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방지하며 올리브 오일은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이들은 피부 건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쉽게 준비된다는 점입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유리 그릇에 이 세 가지를 넣고 조용히 숟가락으로 섞습니다. 그리고 한 입,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 피부와 건강을 위한 하루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를 위한 진정한 투자는 가격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매일 무리 없이 반복할 수 있고 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했을 때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아름다움의 길이었습니다. 처음 이 조합을 시작했을 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트에 꿀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는 것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피부가 내부에서부터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유리볼에 무가당 요거트를 담고 꿀 한 스푼과 아주 소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섞은 후 그냥 그대로 먹었습니다.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주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한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을 때 평소보다 당김이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다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 피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함은 점차 사라졌고
특히 오후가 되면 항상 느껴지던 뺨 주변의 거칠고 텁텁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운 후에도 피부에 촉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안 후 무조건 두텁게 크림을 발랐지만 이제는 크림이 가볍게만 닿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겉면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속부터 촉촉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도는 듯한 인상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방문한 환자분이 저에게 선생님, 요즘 비싼 관리를 받으시나 봐요? 라고 묻더군요. 웃으며 아니요, 그냥 매일 먹는 것을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조합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결이 정돈되고 거칠던 부분이 매끈해졌습니다. 아침에 단 몇 분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기간의 기적이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갔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습관 하나로 이렇게까지 피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느껴진 변화는 피부의 감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며 무심코 뺨을 쓰다듬었는데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었죠.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저런 피부결은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습관처럼 얼굴을 자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피부톤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60대 초반부터 얼굴에 칙칙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대뼈 아래에 자리 잡은 그늘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를 더 늙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트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거울 앞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지? 처음에는 조명이 달라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광채가 나세요. 뭐 바꾸셨어요? 그 말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장품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였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종종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더 어려 보이세요. 듣기 좋은 말이겠지 싶다가도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스스로도 놀랍니다. 뭔가 선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온화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뺨에 있던 크고 짙은 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흐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파운데이션을 2번 덧발라야 겨우 가려졌던 것이 지금은 얇게 발라도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회복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자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메이크업 없이 외출하는 것이 꺼려졌지만 이제는 선크림만 바르고 가볍게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이 변했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까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에 한 컵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요거트, 굴, 올리브 오일. 이 세 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를 위한 깊은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흔히 간과되는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꿀의 항산화 성분이나 요거트의 유산균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제 피부를 속에서부터 변화시켜준 것은 바로 이 몇 방울의 기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올리브 오일을 요거트에 넣자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피부가 달라지나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은 기름을 그냥 먹는다고요?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의 수분은 단순히 겉에서 바르는 보습 크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습 인프라가 약해집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사용하더라도 한두 시간 후에는 건조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조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 고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숟가락 가득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몇 방울, 눈으로 봐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 넣습니다. 그 정도의 양만으로도 요거트의 질감이 살짝 부드러워지고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감촉이 좋아서 오히려 기름을 넣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피부가 덜 갈라지고 더 촉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입가나 코 주변에서 하얗게 일어나던 불쾌한 건조함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크림을 바르지 못해도 예전처럼 따갑거나 당기지 않았습니다. 피부 자체가 보습력을 키운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변화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몇 방울의 올리브 오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요리에만 사용하던 재료가 이렇게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특별한 미용법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꿀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건 달콤하고 맛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요거트에 꿀을 넣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해서였습니다. 무가당 요거트는 특유의 시큼한 맛이 있어 매일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꿀이 피부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꿀에는 다양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활발해지는 산화 과정을 완화해줍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서 일어나는 녹슬음, 을 천천히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저처럼 폐경기를 겪으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진 경우 꿀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꿀을 넣은 요거트를 먹기 시작한 지 몇 주 후 눈 밑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부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위는 정말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마사지해도 개선되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맑아지는 눈가를 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꿀은 기분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달콤한 한 스푼은 마치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의무적으로 지나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기분 좋은 의식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외의 보너스였습니다. 물론 꿀은 아무 종류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정제되지 않은 천연 벌꿀을 사용합니다. 꿀의 종류도 다양하게 바꿔가며 사용하는데 어떤 날은 아카시아 꿀을 또 어떤 날은 마누카 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향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이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피부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기를 완화하며 촉촉한 감촉을 회복시켜주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쉬운 재료 하나로 피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낸 마지막 한 가지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제가 이 조합에 레몬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요거트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쯤 상큼한 맛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꿀의 단맛과 레몬의 산미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오히려 균형이 잘 잡힌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추가가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민감하게 느꼈던 부분은 잡티와 얼룩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광대뼈 부근에 자리 잡은 검은 반점이 점점 또렷해지며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레몬을 추가한 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 반점이 조금씩 연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환해지는 듯한 인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잡티를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물론 이는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제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몬을 먹기 시작한 이후 아침에 기분이 한층 상쾌해졌다는 점입니다. 산뜻한 맛 덕분에 입안이 맑아지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내 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기분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거의 듣지 않게 되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무농약 레몬을 사용합니다. 국산 유기농 레몬이 손에 들어올 때면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 갈아서 함께 넣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료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산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상큼함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작은 신맛이 피부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환기시켜주는 일종의 아침 위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루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타민C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피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피부를 밝게 해준다는 정도일 텐데 이는 단지 표면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피부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조절하는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레몬을 요거트에 추가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닌이 더 쉽게 생성되고 피부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의 자가 회복력이 저하되어 색소가 정체되기 쉬워요. 이때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이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섭취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달, 석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에서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누적된 분들에게는 비타민C의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볕을 오래 쬐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때로는 열감이 가시지 않기도 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이러한 자극을 완화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외선 노출 후 빠르게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이 더 빠르게 피부를 회복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계에서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단순히 레몬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우 레몬 껍질도 활용합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무농약 제품을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레몬 대신 유자나 라임으로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나름의 재미입니다. 매일 아침 레몬을 조금 추가하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제 피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통해 피부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감정이야말로 노화와 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다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루틴을 매일 이어가기 위해 나만의 비밀 병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요거트, 꿀, 올리브 오일, 레몬까지 모두 챙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식욕이 없거나 그냥 피곤한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꿀만 넣을래. 레몬은 쉬자.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으니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맛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를, 또 어떤 날은 카스피의 요거트를 선택해보세요. 질감이 달라지면 식감도 변화하고 조합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마누카 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각각의 향과 단맛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또한 향이 가벼운 것을 사용하거나 고소한 품종으로 바꿔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맛의 리듬 이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피부 식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영양을 위한 식사일 뿐만 아니라 기분을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오늘 먹은 재료를 간단히 적어둡니다. 꿀만 넣은 날, 레몬을 뺀 날, 모든 재료를 넣은 날 등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피부 컨디션도 함께 메모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조합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건조함이 심하다면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고 잡티가 신경 쓰일 때는 레몬을 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뭔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기름 섭취를 줄이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발효식품을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요거트 하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피부를 위한 아침은 곧 나를 위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다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루틴을 매일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비밀 병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요거트, 꿀, 올리브 오일, 레몬까지 모두 챙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식욕이 없거나 그냥 피곤한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꿀만 넣을래. 레몬은 쉬자.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으니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맛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를, 또 어떤 날은 카스피의 요거트를 선택해보세요. 질감이 달라지면 식감도 변화하고 조합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마누카 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각각의 향과 단맛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또한 향이 가벼운 것을 사용하거나 고소한 품종으로 바꿔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변하는 맛의 리듬 이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피부 식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영양을 위한 식사일 뿐만 아니라 기분을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오늘 먹은 재료를 간단히 적어둡니다. 꿀만 넣은 날, 레몬을 뺀 날, 모든 재료를 넣은 날 등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피부 컨디션도 함께 메모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조합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건조함이 심하다면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고 잡티가 신경 쓰일 때는 레몬을 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요즘 뭔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기름 섭취를 줄이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발효식품을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요거트 하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피부를 위한 아침은 곧 나를 위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지루해지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요거트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맛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즐깁니다. 요거트 한 그릇이라도 매일 똑같으면 금방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의 종류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묵직한 질감의 그릭 요거트를, 또 어떤 날은 부드럽고 농후한 카스피의 요거트를 선택합니다. 질감이 달라지면 씹는 느낌도 다르고 조합의 밸런스도 미묘하게 바뀌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한 끼가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꿀을 향기로 즐기는 감미료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시아 꿀은 은은한 꽃향기를 풍기고 밤꿀은 살짝 쌉싸름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약간의 약초 향이 있어 아침에 섭취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마치 전혀 다른 디저트를 먹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계절에 따라 활용하는 재료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상큼한 라임이나 깔끔한 카보스를, 가을에는 유자나 레몬 껍질을 곱게 갈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바꿔가며 음식을 즐기다 보면 계절의 흐름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소소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작은 설렘이 생기죠. 이렇게 맛의 변주를 주는 습관은 단순한 재미 그 이상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자동화되어 무심코 지나치게 되지만 그 안에 선택의 여지를 두면 더 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는 곧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아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꼭 아침에만 식사를 하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쁘면 점심 전에 간단히 먹거나 저녁 대신 가볍게 챙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언젠가는 꼭 식사를 챙긴다는 것이며 부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습관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사실 시간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여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완벽함보다 기분 좋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날은 기름을 빼고 꿀만 넣어도 괜찮고 반대로 상큼한 맛이 필요할 땐 레몬만 넣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조합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즐겁게 지켜가는 루틴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이 습관을 지속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능이나 효과만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기 시작한 첫 달에는 배가 조금 더부룩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았던 탓에 장내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꿀만 넣은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속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땐 올리브 오일의 양을 반으로 줄여보았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특히 건조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하고 꿀은 생략하는 식으로 조절했습니다. 저는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재료를 조절하는 것을 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 몸도 그렇게 세심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율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저는 작은 메모장에 매일 섭취한 재료, 양, 그리고 그날의 피부 상태나 장 건강 상태를 간단히 적어둡니다. 며칠 후 피부가 유난히 맑아 보였던 날의 기록을 보면 아, 그때는 레몬 껍질을 넣었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속이 불편했던 날에는 어떤 조합이 원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마치 나만의 건강 백과사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급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을 시작하자마자 거울 속 변화를 기대하곤 합니다. 일주일 만에 잡티가 옅어지기를 바라거나 피부결이 즉시 개선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피부는 시간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재생 주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합니다. 저 역시 처음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낀 것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피부는 아니지만 좋아졌구나 라는 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더 잘 밀착되고 얼굴색이 칙칙하지 않게 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누적될 때 비로소 내 노력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더라도 그날의 나를 탓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날에는 그래도 오늘은 한 스푼의 꿀이 있었으니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매일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작은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습관을 시작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한 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입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그럴 거예요. 피부는 그렇게 급하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요거트에 꿀과 오일, 레몬까지 넣고 성실히 먹으면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왜 그대로이지?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재생 주기는 평균 28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심한 경우에는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솔직히 말해 무리입니다. 제가 피부에 확실한 변화를 느낀 것은 약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파운데이션이 얇게 발려도 피부가 매끄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장이 잘 먹네? 라고 생각했던 그날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피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가 크고 빠르게 나타나야만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면 정말 벅찬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린 변화에 익숙해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피부가 늘었다가 진해졌다며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은 거울 앞에 서서 늘어난 얼굴빛이 조금 더 촉촉하네, 칙칙하네 하는 식으로 작은 기쁨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그릇에 재료를 담고 부드럽게 섞으며 조용히 한 숟가락씩 입에 넣는 그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의 예식이자 의식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아침의 습관은 단순히 피부를 개선하는 루틴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요거트를 준비하고 꿀을 넣고 오일을 떨어뜨리며
레몬을 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직 조용한 아침,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몇 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야 나를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구나. 예전에는 거울 앞에서 늘 무언가를 감추려 했습니다. 칙칙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주름을 채우기 위해 비싼 세럼을 덧발랐죠. 하지만 지금은 거울 앞에 서서 숨기기보다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내 피부는 어떤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러한 변화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확산됩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로가 몰려왔고 저녁이 되면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지속하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더 가볍게 떠지고 저녁에도 덜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정까지 달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조금 좋아지고 사람들이 선생님,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속으로 살짝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그 미소가 쌓이자 어느새 제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더 다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피드백은 결국 제 내면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피부가 좋아졌다는 사실보다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자신을 아끼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트 한 컵,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지 유산균이나 비타민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이 조합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오늘도 나를 잘 돌봐줄게. 이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피부가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 습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요거트 습관을 통해 단순히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이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나 손등의 얼룩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곤 했죠.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을 몇 년간 이어오면서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주름도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야. 그렇게 조금씩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거트를 먹고 나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썼구나. 그건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나만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 습관은 저에게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씩 음식을 떠먹는 시간은 그 자체로 하루를 정돈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들뜬 날에도 기운이 없는 날에도 그 작은 그릇 앞에 앉으면 어느새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조율하면서 피부도 서서히 변화하였고 내면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따뜻한 감정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습관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거트에 꿀, 올리브 오일, 레몬, 이 간단한 조합이 주는 힘은 바로 그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제 삶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어떤 시점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숟가락으로도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꿀, 올리브 오일, 레몬을 더한 작은 습관이 제 피부와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이었지만 꾸준함이 피부톤 개선과 보습에 놀라운 효과를 주었고 삶의 리듬까지 바꿨습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닿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